안녕하십니까. 괜찮아 제주의 제이 아빠입니다. 예전보다 따뜻한 겨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싸늘한 시절인 듯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께 굳이 찾지 않아도 제주가 선사하는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에 입도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이방인에서 현지인이 되어가며 제주 곳곳을 돌아본 저 제이 아빠에게 가장 위로를 주었던 제주의 건축 작품들과 이를 만든 예술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도시 바르셀로나, 이곳은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로도 불리웁니다. 실제 그만의 건축 양식은 전 세계 여행자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고 바르셀로나의 색깔과 철학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있다면 제주엔 유동룡이 있습니다. 척박한 여건에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기대어 사는 법에 익숙한 제주의 정서와 향기를 담아낸 포도호텔, 수풍성 뮤지엄, 방주교회 등은 모두 그의 작품이며 삼방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축가 유동룡은 이타미준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제1한국인인 그는 일본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일본식 예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40여 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한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을 때 이용했던 오사카 이타미 국제공항과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작곡가 기록인의 예명 준이 합쳐져 만든 이름이 바로 이타미 준입니다. 이타미 준이란 일본식 이름마저도 한국을 향한 셈이죠. 기록인이 혜은이가 부른 감숙강이라는 곡을 작곡한 것도 이후 유동룡 선생과 제주와의 만남을 운명처럼 예고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계에 표류한 듯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치열하게 고민하던 그는 세계적인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풍토, 자연, 역사, 사람을 포용하며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던 그는 제주를 만나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건축가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은 거의 대부분 제주도 삼방산을 중심으로 흩뿌려지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룡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제주 건축 여행은 삼방산과 함께하는 명상의 산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유동룡 미술관이 좋을 듯합니다. 유동룡 선생의 건축 철학과 작업 과정, 그리고 소소한 개인사적 흔적들마저 속속들이 살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향, 티 서비스, 흘러나온 음악 선곡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의 공기마저도 스스로 만든 오리지널리티를 바탕으로 세상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려 했던 유동룡의 건축 철학을 덧입힌 곳이라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의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공간인 유동룡 미술관은 그에 따른 유이아 건축가가 설계하여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메인 전시관의 모습은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 담지는 못했지만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우성과 문소리의 목소리로 전시 공간 하나하나에 대한 도슨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타미준 유동룡 건축가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열의 시간을 마치셨다면 본격적으로 그의 작품을 직접 보며 나를 찾는 시간을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포도호텔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건축을 해야 한다. 잠시 잠깐 내가 이 대지를 빌려 무언가 만드는 것이기에 마치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건축을 해야 한다. 고 말했던 제1한국인 건축가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이 가장 잘 녹아든 단연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포도호텔입니다. 유동룡 선생이 제주의 자연과 제주 사람들에게 바친 헌사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지는 곳에 위치한 포도호텔은 제주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실천한 제주인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제주의 아름다운 7대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포도호텔이란 서사는 제1제주인 건축주였던 김홍주 회장과 유동룡 선생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동룡 선생은 일본에서 성공한 제1제주인 사업가 김홍주 회장의 인상과 언어가 제주의 자연과 마을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축적 모티브로 구현했습니다. 둘의 제1교포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은 강한 정서적 교감을 일으키며
포도호텔을 채우는 온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도호텔은 자연을 건물 내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자 수평적 단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형을 거스리지 않고 오름의 능선과도 어우러진 이곳은 주변 대지와 일체를 이룹니다. 지면 높이의 차이를 충분히 이용하여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의 자연 발생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설계가 포도송이를 닮아 지금의 포도호텔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순응하려는 제주초가 물매의 모습처럼 둥글게 연결된 지붕은 나지막하게 군집을 이룬 제주의 어느 마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객실의 벽면은 제주도민들이 즐겨 입던 가로세 수조인 간물들인 삼배로 마감되었고, 노비를 지나 객실에 들어서는 여정은 제주의 올레의 경험과 닮았습니다. 실내 곳곳에 창가 틈으로 가장 제주도는 풍경이 담겨 있으며, 복도엔 하늘로 열려있는 중정인 캐스케이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폭포를 의미하는 캐스케이드는 이름에 걸맞게 물길이 감싸고 있는데, 이곳은 물이 나가기도 하지만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 제주의 곧자를 연상케 합니다. 이렇듯 안과 밖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실내에도 자연의 흐름을 체감하게 하는 곳. 실내 곳곳은 뷔페, 이활정, 백남중 등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가득한 갤러리와도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된 포도호텔은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매력을 잃어가는 대다수의 호텔과 달리 건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숙박을 하지 않으셔도 레스토랑만 이용하시면 포도호텔의 내부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수풍석 뮤지엄입니다. 수풍석 뮤지엄은 제주도의 상징인 물과 바람, 돌을 테마로 삼고 있는 공간입니다.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닌 건물 자체가 주제를 담아낸 작품이며 명상의 공간으로서의 뮤지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경험하는 그 자체로 작품이 되는 건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대중들에게 개방한 탓에 투어버스를 타고 단체로 둘러볼 수밖에 없다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적 공간을 대중들에게 개방하고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수 뮤지엄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을 담는 물의 반사가 달라지면서 대자연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공간입니다. 최고의 사진 스팟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과 하늘과 사람이 하나의 앵글에 조화롭게 담겨진 모습을 보시며 유동용 선생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내려다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풍 뮤지엄은 긴 복도를 걷거나 돌 오브제에 앉아 외부의 나무판 틈새로 바람이 통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명상의 공간입니다. 나무판 틈새의 풍경이 바람의 모습일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로에 늘어선 흔들리는 대숲이 바람의 기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석 뮤지엄은 박물관 앞에 손 모양의 돌 조각을 올려놓아 가까이 있는 손과 멀리 보이는 산방산이 대비되어 리듬감 있는 명상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끼가 끼고 녹이 베인 박물관 외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방주교회입니다. 유동용 선생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한 실제 교회당입니다. 남서쪽 중산간 탁 트인 전망에 아름다운 자태로 모든 이를 반기는 건축물입니다. 인공수조를 조성해 건물이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 모습이 푸른 잔디밭, 파란 하늘과 잘 어울려 건물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뽐냅니다. 경기애인의 삶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던 이땀이 준 유동용의 삶의 기적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제주의 남쪽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제주를 위로한 것인지, 제주가 그를 보듬어하는 것인지, 그 경계 자체가 이젠 희미해졌지만 이유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물 수만 있다면
상처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제주였습니다.